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편, 내편 노동법입니다. 오늘 주제는 문자 한 통으로 하는 해고, 정당한 해고일까? 입니다. 문자뿐만 아니라 전화로 하는 해고에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으로부터 그동안 수고 많았다. 회사 사정상 내일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와라. 월급은 정산해서 다음에 입금해 줄게.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 과연 이 해고는 정당한 해고인 걸까요? 아니 그 전에 일단 이건 해고가 맞기는 한 걸까요? 해고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근로자든 근로계약 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하는 것은 모두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규직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정년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것을 해고라고 할 수 있겠죠. 구두, 그러니까 말로 하는 해고나 문자를 통한 해고도 성립을 하는 걸까요? 구두나 전화, 문자,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서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죠. 여기서 해고가 성립한다 라는 의미는 해고가 있었냐 없었냐, 사용자가 정말 해고한 게 맞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일방적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다면 구두든 전화든 문자든 이메일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해고는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해고 절차의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징계 해고의 경우에는 양정의 정당성도 갖춰야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만 보겠습니다. 사유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등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해고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해고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면이란 일반적으로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는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서 전자문서로 해고 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판례에 의하면 이메일에 의한 통지가 예외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판례는 해고 서면 통지의 취지는 사용자가 해고를 더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해고의 존부라는 건 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아울러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기 위함이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고 서면 통지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 근로자는 구체적으로 징계 사유를 알고 있었고요. 대표이사 날인이 된 징계 결과 통보서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받았고요. 대리인인 공인노무사가 그 이메일을 수신했다고 사용자 측에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근로자가 구제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즉 이러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해고 서면 통지 규정을 둔 취지를 전혀 몰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도 서면 통지로 유효하게 인정된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러면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단순히 구두나 전화통화를 통한 해고는 부당하겠죠. 단순히 문자나 이메일 본문을 통한 해고 통지는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가 유효하다고 본 판례에서는 대표이사의 날인이 된 징계 결과 통보서를 스캔한 전자문서 그 파일 자체를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문자나 이메일 본문에 적었다는 것은 이것을 과연 문서로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나 이메일 본문에 단순히 그냥 해고 사유나 시기를 적어서 해고 통지를 하는 게 아니라 통지서를 별도로 만든 다음 그것을 전자문서화 시켜서 그걸 보내는 게 적절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자문서로 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적으로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시기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하는 해고 통지는 예외적 인정 여부까지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하는 해고 통지는 부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예외적인 인정 여부까지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는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자, 구두, 전화로 해고 통지를 받으셨거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접수 통지를 받으신 사업주분들께서는 로운노 의사사무소를 검색하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더 많은 노동법 정보가 필요하다면 영상 설명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